이건 모르면 세금 폭탄. 국세청이 당신의 현금 거래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 부모님들 혹시 지금도 장롱 속에 돈을 모아두시나요? 그 돈 은행에 넣는 순간 국세청 레이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최근 70대 중반의 어머니가 20여 년간 자식들이 들인 용돈과 개인적으로 모아둔 여유자금을 집안에 현금으로 보관해 왔는데 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은행에 입금했다가 국세청에서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냐는 자금의 출처를 묻는 연락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요즘 부쩍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국세청의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은행에서 자동으로 신고되는 두 가지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CTR이라 불리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입니다. 같은 은행에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동이라는 점이에요. 은행 직원이 따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알아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STR이라 불리는 의심거래 보고인데요. 사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금액 제한이 전혀 없어요. 100만 원이어도 심지어 50만 원이어도 은행 직원이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 바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월급 받아서 조금씩 쓰시던 분이 갑자기 큰 돈을 현금으로 입금하면 은행 직원 입장에서는 이분이 갑자기 어디서 이런 큰 돈이 났을까 하고 의심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ATM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하면 안전하다? 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현금이 움직이면 어떤 방식이든 다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ATM에서 현금을 넣든 창구에서 넣든 결국 현금이 은행으로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두 번째 오해는 1,000만 원 아래로 999만 원씩 나누어 거래하면 안전하다? 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분할 거래를 하면 더 의심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999만 원씩 3번에 나누어서 입금하면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고의로 1천만 원을 피해서 거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회피 시도 자체가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어요.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현금 거래 8가지. 당신도 모르게 금융거래 시 의심받을 수 있는 거래 패턴 8가지를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분할 거래 패턴. 1,000만 원 기준을 피하려는 듯한 거래로 의심받기 쉬움. 두 번째,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거래. 월급은 300만 원인데 갑자기 2천만 원 현금을 거래하는 경우. 세 번째,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 20년간 50만 원씩 거래하던 사람이 갑자기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거래하는 경우. 네 번째, 국세청에 답변 요청 시 그냥요, 개인적 용돈데요 등 애매한 답변 등으로 목적을 불분명하게 대답할 때. 다섯 번째, 하루에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현금 거래 시. 여섯 번째, 은행에서 급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이 경우는 정상적인 절차를 피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현금만 고집하기. 다른 결제 수단이 가능한데도 현금만 고집하는 경우. 여덟 번째, 가족명의 계좌 사용 등 명예 위장 의심. 그 다음 국세청에서 연락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7가지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하기.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부인하는 거 절대 안 돼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무작정 인정하기. 반대로 죄송합니다 하면서 성급하게 인정하는 것도 금물. 정확히 뭔지도 모르면서 인정하면 안 돼요. 세 번째,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대응하려고 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요. 네 번째, 서류 함부로 제출하기. 관련 없는 자료까지 다 제공하는 분들 계신데 이거 오히려 나중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기. 빨리 끝내려는 태도는 실수를 부르는 지름길이에요. 여섯 번째, 전화로만 해결하려고 하기.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일곱 번째,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화내거나 격한 반응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국세청 현금 감시, 이제 걱정 마세요. 현금 안전하게 관리하는 6가지 방법. 복잡한 현금 거래, 국세청 전화 올까봐 불안하셨죠? 미리 알고 준비하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궁금하면 미리 물어보세요.
국세청 활용법.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 세금 궁금증은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꼭 물어보세요. 정확한 답변으로 문제가 될 사안을 해결해 드립니다.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 특정 거래의 세금 문제를 국세청에 미리 질의하고 꼭 서면 답변을 받으세요. 서면 답변은 구속력이 있어서 나중에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은행 방문 전 미리 전화하세요. 큰 금액의 현금 입금이나 인출 시 미리 은행에 전화해서 용도를 간단히 알려주세요. 관련 서류 계약서나 진료 확인서 등도 챙겨가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 현금 출처는 반드시 기록하세요. 언제, 어디서 얼마의 현금이 생겼는지 메모해 두세요. 관련 증빙 서류나 퇴직금 명세서, 상속 서류 등도 꼭 보관하세요. 네 번째,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활용하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특히 가족 간 돈 거래는 무조건 계좌이체로. 이체 시 용돈, 생활비, 교육비 등 목적을 메모란에 남기면 명확한 기록이 됩니다. 부득이 현금으로 줘야 한다면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써두세요. 다섯째, 현금 영수증은 꼼꼼히 챙기세요. 사용 내역 증빙이 됩니다. 현금 결제 시에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현금 사용 내역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내역을 점검하세요. 6개월에 한 번씩 본인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점검해 보세요. 큰 현금 거래의 출처와 용도를 정리하고 증빙 서류도 잘 보관되어 있는지 미리 체크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미리 국세청 126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이미 잘못 낸 세금도 5년 내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투명하게 기록하고 미리 문의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현금 거래로 인한 불필요한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소통이 계속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